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민대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블링컨 장관이 5년 만에 시진핑 주석을 만났지만 아마 그 만나는 그 위치를 보게 되면 상당히 블링컨 장관이 불편한 자리가 됐던 것도 맞다는 것입니다. 항상 원탁을 하나 놓고 양옆에 좌측에 시진핑 그 나라 주석이나 총비서가 앉고 우측에 고위급 인사, 나라마다 다르지만은 그래도 미국과 같은 이런 중요 국가 나라들에 왔을 때는 옆에 앉히고 회담을 하는 것이, 아니면 앞에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회담을 하는 것이 공식 관례였는데 그것을 다 깨버려지고 상석에 앉아서 하인을 부리듯이 회담을 했던 것이 바로 시진핑입니다. 거기에 분노했는지 바이든 대통령은 바로 이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국에서 외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에 중국의 시진핑 이름을 찍으면서 독재자라는 말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것 같지만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그렇게 쉽게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왜? 세계 제패를 놓고 지금 미국과 중국이 힘겨루기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변화하는 국제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내부 정치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도 지금 아마 속상해하는 분들, 격분하고 분노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IAEA 원자력 기구를 비롯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일본의 오염 처리수 방출 문제를 승인하고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대 야당이 이것을 볼모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발목잡기로 해서 지금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장애 집회에서 계속해서 윤석열 탄핵을 부르짖고 있고, 일본의 오염수 방출 문제로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이재명 당 대표의 범죄 행위들, 지금 나타나서 수사받고 있는 이 범죄 행위들을 혹시나 덮으려거나 하지 않는 이런 의심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물타기라고 하죠. 이재명 당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 많은 범죄 혐의들을 이목을 딴 데로 집중시키기 위해서 일본의 오염수 문제를 들고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낙연 대표가 귀국을 했으니 이제 아마 더불어민주당 정리를 하고 이낙연 전 대표와 같은 합리적이고 훌륭한 안목을 가진 분이 더불어민주당을 그렇게 하루빨리 정리가 돼서 이끌어 나갔으면 하는 제 개인적 바람입니다. 국내 정치든 국제 정치든 이런 이야기는 여기서 접어두고 일단 주간 북한 동향, 평양은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 평양에서는 어떤 방송을 했는지 한번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북한의 언론 매체들을 들여다보면 지금 김정은 동선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8기 8차 전원의 확대에 관한 보도에 김정은이 참여했다고 간략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공정찰성 1호 발사에 대해서 강력한 질책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방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밀고 나가겠다는 것을 발표했을 뿐입니다. 다른 내용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회의 내용을 간단하게 당좌인의 8기 8차 전원회 같은 이 커다란 회의를 첫째 날과 둘째 날 있었던 회의를 전혀 보도하지 않고 마지막 3일 날에 끝나고 나서 이렇게 간략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연설은 안 했지만 앉아서 호되게 간부들을 질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중 경고했다고 합니다. 6월 16일부터 17, 18일까지 3일간 당좌인의 8기 전원회의가 있었고 그 이후 오늘까지 김정은의 동선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마 지금 상심이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노가 크다는 거죠. 자, 그리고 김정은이 6월 15일 고 이충구 동지의 용전에 환을 보냈고 숙군평, 즉 시진핑에게 꽃바구니와 함께 축전을 보냈다는 것이 6월 15일 날에 나왔던 것이 전부입니다. 오늘이 25일이니까 열흘 동안 이 외에는 김정은의 동선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북한의 주요 소식은 뭘 싣고 있을까요? 브릭스의 확대는 불공정한 현 국제 경제 질서가 가져온 필연적 결과이다. 이 브릭스라는 건 브라질과 러시아, 중국이 만든 동맹이죠. 동맹보다도 블록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아마 확대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보죠. 이게 오늘자입니다. 조선중앙통신 오늘자에 이 글이 실렸습니다. 브릭스 확대는 불공평한 현 국제 경제 질서가 가진 필연적 권리다. 얼마 전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서 브릭스 외무상 회의가 진행되었다. 브릭스 성원국들과 발전도상 나라들이 참가해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브릭스 확대 문제가 주요주로 되었다. 자,
어떤 나라들이 참가인지 한번 보죠.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미국은 이걸 푸틴이 참가했냐. 러시아는 중국, 인디아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과 무역에서 달러 대신 민족화폐를 도입하여 달러 의존도를 철저히 줄였으며 브릭스 성국들은 호상 무역에서 미국 달러를 대신한 새로운 국제 통화 개발에 도덕 박차를 가했다. 러시아는 중국, 인디아를 비롯한 이번 브릭스에서 아마 이 달러를 기축 통화에서 배제하고 이 브릭스 국가들 간에 이 브릭스에 참가한 이 블록 간에 다른 화폐라는 거 대체할 수 있는 건 러시아 루블은 안 되고 아마 중국 화폐를 염두에는 것 같습니다. 그걸 아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나라들이 참가한 건 별로 없네요. 단지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에서 브릭스 외무상 회의가 열렸는데 확대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됐다면 여기에 많은 국가들을 아마 여러가 하겠죠. 이 브릭스라고 하면 제가 알고 있기는 약 한 6개 나라가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제 더 그것을 확대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가장 큰 나라는 러시아, 중국, 인도죠. 그리고 브라질입니다. 그래서 달러의 이용을 제한하려는 전례 없는 국제적 움직임과 세계 수많은 나라들의 브릭스 가입 동향은 기축 통화로서의 달러의 종말, 그에 따른 미국 패권주의의 종말을 앞당기고 있다. 그렇게 됐으면 하겠죠. 오늘자입니다. 6월 25일자 조선중앙통신에 이렇게 실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에서 브릭스 외무상 회의가 열렸는데 아마 여기에 브릭스 국가 말고도 또 많은 나라들이 참여한 것 같습니다. 또 조선반도는 미 전략자산 할무대가 24일 어제죠. 이거 지금 그 미시건을 비롯한 미국의 전략자산이 들어왔던 데 대해서 강력히 지금 비방하는 문제고요. 그리고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 담화 어제입니다. 그럼 뭘 가지고 했을까요? 이것도 미국에 대한 비난이죠. 미 국무장관 블링컨이 중국이 평양을 압박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위치에 있다고 역설하면서 중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일본, 남조선과 함께 중국이 좋아하지 않는 군사적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을 드러났다. 미 블링컨 장관이 시진핑을 만나서 북한의 이 핵 문제, 북한의 핵 철폐를, 핵 폐기를 위해서 중국이 좀 더 북한에 대한 압박을 해달라. 그리고 유엔 안보리 제재에 동참해주고 그것을 실행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북한이 불편한 심기로 미국 담당 국장이, 미 담당 국장 권정군이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내놓았습니다. 이거 6월 24일입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우리의 권익을 무시하고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며 우리에게 위협으로 되는 행동을 멈추지 않는 한 극악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초래하기 위한 명백한 행동 조치들을 취하지 않는 한 조선민주주의가 정당 방위권 행사에서는 그 어떤 자제나 조절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가서 아무리 그렇게 하라고 협박을 해도 중국이 자기네들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우리는 주권 국가로서의 우리의 자족 국방력을 더 강화해 나가고 누구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걸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가서 그런 부탁을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또 중국에 아무리 가서 그런 압박을 해달라고 해도 중국의 말도 북한이 듣지 않는다는 걸 여기 명시해 버렸습니다. 이 권정군 외무성 국장의 담화문을 실었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도발자스러운 구걸 행각.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프랑스에 가서 연설한 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그 비방 중상인 겁니다. 괴뢰 전 지역에서 윤석열 역도 퇴진을 위한 촛불 집회와 시위 광범위 전개하라는 거죠. 이거 20일 날입니다. 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거고요. 오늘은 지금 6월 25일 북한의 기습 침략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난 날입니다. 근데 북한은 그 전쟁에 대해서 여기에 장황하게 이야기했습니다. 1950년대 조국 수호 정신을 필승의 무기로 틀어지고 우리식 사회주의 새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나 사설을 실었고요. 노동신문에 지난 70여 년간 청년학생 근로자들이 제국주의 침략세의 전쟁책들에 대항하여 인민군대 입대, 복대, 탄원 6월 25일 오늘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관련해서 이제 좀 실었는데 노동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우리 민족끼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동신문은 오늘 6.25 전쟁과 관련해서 1950년대 조국 수호 정신은 영원한 승리의 상징. 북한은 6.25 전쟁, 즉 6.25가 자기들이 일으킨 전쟁이 아니라 미국과 한국에 의해서 자기들이 침략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침략을 막아내고 38분기에서는 거의 모든 지역을 수복하고 지켜냈기 때문에 자기들은 승리라고 하는 거죠. 미국 놈들이 조선 사람을 잘못 보았어. 이건 저 김일성이 이야기한 건데 그 글을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오늘 전쟁과 관련돼서 이렇게 사설과 글을 실었습니다. 승리의 전통을 꿋꿋이 계승해 나갈 신념의 대역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 사진인데요. 어떤 사진을 실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평혁명 사적지에서 이거 조국해방 전쟁, 북한이 말하는 전쟁과 6.25 전쟁과 관련한 그 사적지를 찾아서 청년 학생들과 노동자들이 간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올림픽의 날 기념 유의 달리기 6월 24일.
6월 20일 당주안의 제8기 8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전위민족 투쟁 기세를 격앙시키는 선전선동하는 뭐 별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이 북한에 들어가 보면 물론 뭐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맹비난은 뭐 계속 있죠. 이것이 분노의 민심이다. 시대의 폭압 집단, 야만의 무리,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그 이제 비방 증상은 뭐 끝없이 일어납니다. 여기 오늘 25일 참패를 망각한 자들에게 차려질 것은 또다시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른다면 차려질 것은 죽음뿐이다. 오늘 6월 25일 우리 민족끼리 동영상에 올린 영상입니다. 6월 25일 맞으면서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근로단체들에서 복수결의 모임 진행. 6.25 미제 반대 투쟁의 날에 즈음해서 근로단체들에서 복수결의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모임들에는 황해남도당 위원회 비서 박태섭 동지, 남포시당 위원회 비서 최영 동지, 관계부문, 농군맹, 묘맹 일꾼들, 농업근로자들과 농군맹원들, 묘맹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신천박물관 교양마당에서 진행된 농업근로자들과 농군맹원들의 복수교리 모임에서는 지난 조국해방 전쟁 시기 미제 침략자들이 감행한 치떨리는 야수적 만행의 체험자인 김명금 여성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신천 땅을 강점한 이제 이 야수들은 군인민의원의 양정과작을 하는 저희 아버지와 900여 명의 무한 액자들을 체포하여 전 신천군당 총사에 가지고는 갖은 야수적 만행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굴복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악에 맺힌 야수들은 그들을 방공 안에 마구 쳐넣고는 그들의 몸 위에 시발을 뿌리고 수리탄을 던졌습니다. 토론자들은 미제가 지난 전쟁에서의 쓰디쓴 참패를 망각하고 감히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온다면 쌓이고 쌓인 분노를 총폭발시켜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속에 대한 환상은 곧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수산리 계급교양관 교양마당에서 진행된 묘맹 일꾼들과 묘맹원들의 복수교리 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지난 조국해방 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 시기 당시 강서군 수산면에서 묘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한 수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고 야수적인 방법으로 학살한 미제 침략자들의 천인공노할 만행에 대해서 단죄했습니다. 그들은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 계시어 승리는 확정적이라고 하면서 모든 묘맹일꾼들과 묘맹원들이 당중앙을 정치 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옥리해 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